이번 시간에는 서비스의 분류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서비스 분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을 좀 보면은 운영 차원에 따른 운영 차원에 기초한 그런 서비스 분류를 해보도록 하고, 또 유형성 수준이 어느 정도냐를 가지고 서비스 분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 단계별 측면에서 우리가 또 서비스를 한번 분류를 해보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행위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행위 주체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서비스 분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분류와 관련해서 서비스 분류의 개념을 먼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서비스 종류에 따른 그런 분류는 서비스 산업의 다양성, 또 이질성, 광범위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분류하려고 그러면은 크게 한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 가지라고 하는 게 바로 의미론적인 분류, 시간적인 분류, 그다음 행위 주체별 분류,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스토랑 서비스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한 종류의 서비스가 다른 몇 가지 계통의 서비스를 포함을 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서비스는 몇 개의 서비스가 혼합되어져서 집합체 형태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류 체계 외에 또 다른 고객 처리, 또 소유물 처리, 정보 처리 등 투입 요소에 따른 그런 분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이해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런 몇 가지 분류 기준을 가지고 서비스를 분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서비스의 분류 체계, 분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의미론적인 분류에서는 정신적 서비스, 기능적 서비스, 또 태도적 서비스, 희생적 서비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시간 단계별 측면에서 분류를 해보면은 사전 서비스, 인 서비스, 사후 서비스,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행위 주체별로 보면은 셀프 서비스, 테이블 서비스, 카운터 서비스, 이렇게 분류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서비스가 분류되어지는지만 좀 알아보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뒤에 다시 한번 좀 더 각각의 서비스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서비스를 분류함에 있어서 앞에서 봤던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서비스를 분류하는데, 이러한 서비스 분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야의 이런 생산적 활동 전반을 지칭하는 함과 동시에 전체 산업을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 다시 말해서 각 업종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엄밀하게 보면은 같은 종류의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지고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이 서비스 분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은 복잡하고 이질적인 그런 업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 효용을 창출한다는 점 외에 또 산업의 다양성과 더불어서 동일한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비스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또 서비스를 구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분류 기준을 가지지 않으면은 심도 있게 세부적으로 분류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일반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분류 체계, 분류 기준을 가지고 깊이 있게 분류를 하였을 때 일반화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러한 서비스 분류 체계를 이용하는 것은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또 전술적으로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토대를 바탕으로 함으로 인해서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런 개념들을 전반적으로 일반화시킬 수가 있고 또 산업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측면이 서비스 분류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서비스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했었는데요.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전문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 차원에 기초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베스토에 의하면 서비스를 운영 차원에서 분류할 때 6가지의 분류 기준을 가지고 서비스를 분류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6가지의 차원은 고객의 수를 상호 비교하거나 또는 전문가의 서비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서비스가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어떤 형태로 어디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지는지 그리고 이 서비스가 대상자가 누군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6가지의 기준을 좀 알아보면요. 첫 번째, 서비스가 사람 중심인지 아니면은 장비 중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서비스 대면에 있어서 고객 접촉 시간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도 분류 기준의 카테고리가 되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서비스의 개별화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즉 개별 고객의 특정 욕구에 맞추어서 조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고객 접촉 직원은 고객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판단함에 있어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는 부가가치의 원천인 주로 서비스의 질이 전반부나 아니면 후반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서비스가 제품 중심인지 아니면 과정 중심인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서비스 분류 기준을 삼는데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전문가 서비스, 그 다음에 서비스 장소, 즉 상점, 세 번째 대중 서비스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전문가 서비스의 특징은요.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높은 개별화가 요구되어지고 있고 그다음 주로 부가가치가 서비스 전반부에 집중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접촉 기간이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또 높은 수준의 어떤 권한 이임이 이루어지면서 서비스 과정 중심적인 그러한 서비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전문가 서비스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6가지 분류 기준을 가지고 특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서비스를 우리가 예를 들어 본다면은 변호사라든지 세무사와 같은 이런 전문성을 기초로 한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장소, 즉 매장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분류기준 6가지 특징을 보면은요, 주로 사람과 설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또 중간 정도의 개별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전반부, 후반부 모두 부가가치가 집중되어져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접촉 기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중간 정도 수준의 접촉 시간을 가지고 있고, 또 권한 이임도 중간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과정과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현장 서비스, 매점 서비스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호텔 서비스라든지 또는 금융 서비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중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대중 서비스는 초점이 설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화의 수준은 매우 낮은 단계에 있고, 주로 부가가치가 후반부에 집중되어져 있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접촉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아주 매우 낮은 수준의 권한 이임이 요구되어지고 있고, 주로 제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중 서비스는 일반 대중들이 흔하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서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형 수준에 기초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유형 수준에 기초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의 스펙트럼의 유형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기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유형 수준이 매우 유형체 중심으로 갖춰져 있고, 또 무형적일수록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미론적 측면에 기초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서비스의 의미론적 측면은 정신적, 기능적, 또 태도적, 희생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의미론적 서비스는 단독이나 또는 혼합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우리가 정서적 서비스, 기능적 서비스, 태도적 서비스, 희생적 서비스 이렇게 구분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정서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서비스를 생각하면 우선 봉사나 공헌을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육체적 노동, 또 전문적 기술의 제공, 지식 및 지혜의 활용 등을 의미를 하지만, 그 배경에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 또는 사회에 기여함, 또 국가의 봉사함 등의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기 이전에 주변인들에게 공헌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야말로 서비스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인에게 공헌의 결과를 이익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정서적 서비스의 기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능적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이 기능적 서비스는 고객으로부터 공통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객관성과 또 안정성이 있는 어떤 편익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기능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기능적 서비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업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적 서비스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형태의 서비스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운반 서비스는 그 자체로 하나의 업무를 형성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의 경제적 가치로서 교환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소유하는 사람이 운반 전문인들에게 물건을 일정한 조건으로 운반을 시키고 또 그에 대한 일정한 사례, 즉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능적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태도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태도적 서비스는 판매나 또는 접객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표정, 또 표현, 또 두발 상태라든지 옷 맵시, 동작, 자세 등의 적합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태도적 서비스의 대표적인 내용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지라도 고객이 얻는 만족도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들은 이러한 태도적 서비스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고객의 입장에 있어서는 접객 서비스 하는 사람의 태도나 또는 구입이나 이용할 때의 그 당시의 조건들이 바로 이 서비스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태도적 서비스의 가장 큰 힘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의미론적 측면의 네 번째 요소로서 희생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희생적 서비스는 특정의 상품에 대하여 가격을 저렴하게 하거나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등 기업의 희생적 행위 자체가 바로 서비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업의 측면에서는 봉사정신을 발휘하면서 고객을 위해서는 보다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가격을 저렴하게 하거나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고객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희생적 서비스 행위가 동반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서비스가 바로 희생적 서비스의 본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간 단계별 측면에 기초한 서비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서비스는 구매의사 결정 이전 단계에서 예약이라든지 또는 안내라든지 접객이라든지 주차 서비스 등과 같이 일어나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바로 사전 서비스의 형태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고 현장 서비스 또는 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요소들이다라고 볼 수 있으며 또 사후 서비스는 서비스가 진행된 이후에 주로 발생되는 그런 서비스 형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시간적 측면에서 제공되어지는 서비스는 각각의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전 서비스, 사후 서비스에 대한 장단점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 사전 서비스의 장점인 측면은 예약에 따른 그러한 예측이 가능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고객의 수요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과 수요 창조가 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장점을 사전 서비스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전 서비스의 단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강매한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사정이 좋을 때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되어질 수도 있고
또 많이 어려울 때는 심리적으로 고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사전 서비스의 단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후 서비스도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후 서비스의 장점을 보면은 사후 서비스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후 서비스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좋은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한 그런 조건을 갖는다는 것이고요. 또 클레임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사후 서비스의 장점을 가질 수가 있겠고, 이용 후에 앙케이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사후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단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다음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객 지원에 있어서 비용이 의외로 많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단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위 주체별 측면에서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행위 주체별 측면에 기초한 서비스는 서비스의 실체성과 또 서비스의 성질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적객 서비스로 어떻게 우리가 유형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하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 주체별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셀프 서비스, 테이블 서비스, 카운터 서비스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셀프 서비스의 형태를 보면은요, 레스토랑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건비와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매출의 약 70%까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의 비중을 줄이고 원가를 절감하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실질적인 운영에 셀프 서비스 방법을 도입하는 그런 레스토랑 업체들이 크게 늘어났고, 현재 많은 그런 기업들이 셀프 서비스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셀프 서비스 방법의 운영에 있어서는 패스트푸드를 비롯한 카페테리아, 또 뷔페와 같은 서비스들이 바로 이러한 셀프 서비스 형태를 이용하고 있는데, 레스토랑 서비스의 경우에는 고객이 메뉴를 직접 운반하고 또 이동하고 또 레스토랑 내에서 식사 행위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고객들이 직접 서비스에 관여한다는 측면이 셀프 서비스의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이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테이블 서비스는 가장 전형적이고 오래전부터 유행되어 왔던 그런 서비스의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형식보다도 가정적이고 또 식사를 하면서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고 또 환담을 나누고 하는 이런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게 바로 셀프 서비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유가 있고 또 바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테이블 서비스는 대개의 경우에 고객의 이 편리성을 집중을 해서 서비스가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러한 방식을 풀 서비스 방식이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카운터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카운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주방 대면 비즈니스 형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카운터가 식탁 대신에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리사로부터 직접 음식을 제공받는 그런 식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로 개방형 주방에서 이런 카운터 서비스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카운터 서비스는
종업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별도의 고객들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없고요. 또 고객이 직접 음식의 조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고, 또 위생이나 청결을 감지하면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그런 형태에서 신뢰감을 가지고 식당, 레스토랑을 이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